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소정석 국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가고 여름이 부쩍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좀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리 다니다 보면 안 쓴 분들도 많고 뭐 한데, 거리는 모르겠지만 특히 그 밀폐된 공간, 실내 공간에서는 꼭 마스크 쓰셔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러한 부분에 꼭 좀 방어적으로 이 건강을 챙기는 그런 시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더울 거라고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미리 건강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 끝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낙연 당선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지난 6일이었죠. 그 이천 물류 화재 현장에 조문차 갔는데 유가족들이 뭐 굉장히 격앙되게 소리 지르기도 했고, 뭐 무슨 대책을 갖고 왔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당선인이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죠. 이런 등등 관련해서 이낙연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이낙연 당선인 얘기가 제가 듣기에도 그동안에 이제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주는 이미지, 이런 것과 이번에 공개된 그 이천 화재 현장에서의 이낙연 당선인의 언급, 이런 부분 조금 뜻밖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유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치인들이 고초를 겪은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죠. 워낙 이제 슬픈 일이 있었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 아니면 고위직 정치인이 왔다 이러면 좀 기대치가 부쩍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구체적인 좀 대책이라든지 좀 속 시원한 이런 걸 근데 듣고 이제 싶은 거죠. 이낙연 전 총리잖아요. 예. 이낙연 전 총리이자 당선자 신분으로는 실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과거에 이제 그 야당 의원과의 대정부 질문 이럴 때 보면은 답변을 똑바로 받아친다고 해가지고 사이다 총리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인데, 본회의에서 예. 대부분의 그런데 그런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본 뭐냐면은 뭐 사실관계상에 있어가지고 그거 역할은 내게 아니다. 아니면은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예. 하는 걸 당연히 이제 정치 성향의 반대 입장에 놓고 보면 사이다 총리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몇 번이나 토로했던 것이 저걸 저런 식으로 받아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이낙연 총리의 화법이었는데 지금 사실 대정부 질문을 계속 라이브로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예. 편집해서 그렇게 그것만 딱 보는 거죠.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사이다 총리 이미지로 이제 갔던 것이고,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이낙연 당선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인보다는 대권주자 1위가 한번 해보고 싶을 겁니다. 예. 근데 본인이 어쨌든 뭐 임명장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대권주자 1위, 그것도 40% 가까운 수치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권한과 권능과 책임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부적응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오면서 이런 거 자기도 겪어본 지 1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낙선한 인사긴 하지만 동네 가보면 저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깨 위에 달린 견장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기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깨에 단 견장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동네에서 예를 들어 뭐 과일 행상하시는 분도 집에 안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제가 어떤 권한을 가져서 권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기대치, 나의 민원상을 제일 잘 들어줄 거는 이준석일 거야,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저는 이제 제 능력과 권한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아는 의료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공무원과 정치인의 차이점이 아닐까. 딱히 뭔가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하게 되는 것.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이낙연 당선인 얘기 나오고 나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뭐 한마디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많은 얘기인데 참 이 가슴이 없는 그런 말로 들린다, 공허하게 들린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얘기를 해서 댓글에 많이 읽은 글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낙연 당선인도 발빠르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수양 부족이다,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게 있는 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사실 좀 시각에 따라서는 좀 논란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되는 것들도 있는 게 예전에 세월호 때도 보면 이제 그때 정부의 대처를 놓고 많은 네, 네. 논란이 있었고 실제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초기에 한 2, 3일간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었거든요. 아, 그때 그 어떻게 유가족이 옆에서 슬퍼하고 있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느냐 라면을 이런 먹을 수 거였거든요. 있느냐. 근데 그걸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각을 놓고 보면은 아니 장관이라는 사람이 밥도 못 먹고 라면으로 때우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네, 구조 현장에서 교육부 장관이 라면을 먹었으니까 문제되는 거지. 만약에 소방관이 라면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거 미담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기본으로 저도 동네 가보면은 저는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정치인들은 세금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은 없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저도 이제 치밀어 올 때가 있죠. 뽑아주고 그런 말 해라.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정치인 스타일에 대해 대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 최근 조사에 따르면 네. 이낙연 당선이 네. 대선 주자 40.2%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그 높은 지지율이 주는 무게감,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의 그런 어떤 공식적인 답변과 약간 좀 혼돈, 잠시 까먹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왜냐하면 새로운 이낙연 현상을 총리의 받았다. 그때 총리직을 하면서 그 모습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를 안 밟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하, 그림자도 안 밟겠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고 실제 그 업무 분장 하에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이제는 본인이 만인지상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뻥을 쳐서라도 정부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냐면 뭐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런 거.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안 밟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먼저 달려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보면은. 아니, 본인이 뭐라고 그 경기도에서 그 마트에서 만약 재난지원금 때문에 물가를 올리면은 세무조사하겠다 이래버렸어요. 네. 그게 사실 보면은 듣는 사람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못하는 발언입니다, 그거를. 예. 이재명 지사의 뭐 특징이죠, 그게? 그 표적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스타일과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스타일이 많이 대비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어떤 유형이야? 이재명 유형이에요. 네. 예. 이낙연 당선인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번 사건이 이낙연 당선인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워닝을 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이번 사건 자체가. 근데 구조적으로 이제 할 게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아, 본인이 이제 총리로서의 위상과 지금 이제 당에 복귀해서 다선 의원으로서 네. 원내대표를 맡을 수도 없고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없고 당대표 출마하기도 그렇고. 당대표 출마할 수도 없고 당권 대권 분리 생각하면은 네. 그냥 그저 다선 의원 중 하나로 어떻게든 존재감을 계속 2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실험입니다. 밖에 있으면요, 그냥 뭐 강연을 돌아다녀도 되고, 뭐 사실 본인 인지도 높기 때문에 배지를 안 달고 있었으면 오히려 이제 막 할 일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손학규 대표 하던 것처럼 얼굴에 검은 거 바르고 무슨 탄광 체험하고 이런 거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국회의원이 그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이 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족들과 그냥 3박 4일 같이 있으면서 같이 예, 예. 고통을 나눠도 돼요. 그래도 그것만으로 아주 공정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사례 같은 그러니까 예고전 같은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기에 이낙연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대권 가도를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뭐 조언이라고 할까요? 아니 제가 뭐 한다면 어떻게 제가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히 총리님께 조언을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냥 젊은 사람 봤을 때 이낙연 총리님한테 좀 부족하다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니 그래도 이제 이낙연 하면은 뭐 행정의 달인이고 네. 그리고 언론 출신이라서 언론 대응도 잘하고 다 이런 거 기술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대권 주자가 되려 그러면은 대권 주자로서 인정받으려면 비전이 뭐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황교안 대표 예전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황교안의 경제 정책은 뭐냐? 네. 황교안의 안보 정책은 안보관은 뭐냐? 황교안의 교육 정책은 뭐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대선 때 가서 공약집 하나 낼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내재화된 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계속 그걸로 검증받고 그러니까 해야 근데 된다는 그게 거죠? 딱히 없다는 거. 아, 이낙연 당선인에게. 이낙연 총리하면은 뭐 그냥 능숙하게 말 받아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성품이 좋은 분이고 이런 것까지 다들 알겠지만은 네. 왜 이낙연인가? 왜 이재명인가는 약간 돼요 말이 이제 보면 예.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모습이겠구나를 오히려 그 형성을 했어요. 몇 개 보여준 것도 있죠 일단.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형성 안 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식으로 행정을 할까? 그것도 안 보여지죠. 예. 유승민 의원도 훌륭한 경제학자인 건 알겠지만은 경제를 막연히 잘할 거다 이상의 어떤 경제적 을 펼칠 것인가 이게 내재화가 안 되니까 지지율이 일정선 이상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아마 이낙연 총리 당연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낙연 브랜드, 이낙연표 정책, 이낙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과연 얼마나 선보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낙연의 앞으로 이 대권 가도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예, 이낙연 당선인 지난 6일 이천 물류 화재 현장 방문했을 때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